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 50건에 경기도가 제안한 7개 안이 선정됐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혁신 방안을 토대로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고 생업규제 합리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다양한 규제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도가 제안한 안은 지역개발 촉진,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가지 분야 7개 과제다. 분야별로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시 도지적문화재 개발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학교 내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권 등이다. 이 중 저류시설 복개 허용은 유수시설과 달리 저류시설에는 복개시설 활용 조항이 없어 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타 법령에서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저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도출한 것이다. 도의 이러한 노력으로 성남시에서는 저류시설을 활용해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일원 저류시설 부지에 공유형 주거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 394세대를 착공할 수 있게 돼 판교 테크노밸리 청년층 취업자에게 안정적 공공주거시설 공급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폐교부지의 공익 목적의 시설물 설치 허용,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의 실거주, 확인 방식, 다양화 등이 선정됐다. 이 중 폐교부지 공익 목적 시설물 설치 허용권은 폐교활용법, 상지자체, 교육청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대부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법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육청의 폐교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면제 및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도내에서는 용인시 기흥중학교에 생활체육시설 완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288명의 직 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교활용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 재산을 활용한 생활, SOC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드론 제작업체의 드론 비행, 자격자 확보 기준 완화, 유리벽에 설치하는 광고물 개수, 제한 완화 등이다. 드론 제작업체의 비행 자격자 인력 확보 기준 완화는 지금까지 이른 드론 제작 업체는 드론 비행 자격자 인력 확보 시 대표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 개정을 통해 드론 제작 업체 비행 자격자 인력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드론 제작 영세 중소업체의 창업 여건이 개선된다. 도는 이 같은 혁신 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한 해 31개 시군 순회간담회 및 20여 차례가 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422건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개선 당위성이 높은 과제 172건을 선정했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59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한 해 중앙 각 부처 및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 개선해왔다. 며 올해도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특히 장기간의 지역경제의 불안 극복을 위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소득,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생업규제 개선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형 중공형제로 운영될 경기도 공공버스 관련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교통 분야 공약사항인 경기도형 버스 준공형제로 운영될 경기도 공공버스가 3월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익찰 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도와 관할 시군이 서비스를 책임지는 버스이다. 도는 우선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시범사업 대상인 19개 시군 16개 노선에 대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3월 1일부터 김포시, 용인시 2개 시에서 3개 노선이 운행에 들어간다.
이어 3월 9일 양주시, 3월 13일 광주시, 3월 17일 의왕시, 이천시, 3월 19일 의정부시, 3월 20일 양평군, 3월 24일 양주시, 3월 27일 구리시 순으로 총 8개 노선의 운행이 시작된다. 이후 3월 30일에 화성시, 시흥시도계 노선이, 4월 1일에는 연천군, 파주시, 부천시 3개 노선이 각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 버스 운수 종사자 전원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친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사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검증된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친절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 연천군 노선은 31인승 리무진 버스를 그 외 노선도 41인승 버스를 투입하여 차량을 고급화하였다. 이 외에도 좌석에서 편하게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 시설, 휴대전화 및 모바일 장치 등을 충전할 수 있는 USB 충전 포트 등 다양한 승객 편의 장치가 차량 내에 설치된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 16개 노선 중 의정부시, 화성시 등 12개 노선은 관내 8개인의 정류소만 정차하는 급행 노선이다. 목적지까지 빠르게 운행함으로써 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데 힘을 실었다. 이용주 공공버스 과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광역교통 불편 지역에 선제적으로 노선을 확대 운행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약 20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매년 운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은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해외부터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 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 계도,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 기획 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 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 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 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